안녕하십니까. KBS를 30년 6개월 다니다 퇴사한 아침마당을 12년 진행하다 하차한 김재원입니다. 이제는 방송인 프리랜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새로운 인생으로 접어들면서 과거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선을 그어야 한다는 건 저에게 어마어마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본다면 현재 머물고 있는 이 자리는 단순히 지나온 자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당 12년 세월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펼쳐질 12년, 24년은 아침마당의 기운이 서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냈습니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퇴직할 때가 되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겼고 밖에 나가 있는 선후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인 즉슨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빨리 뿌리칠 수 있어야 미래가 활짝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맞습니다. 어쨌든 살아가야 할 세월이 많다면 지난 30년 6개월을 다녔던 이 공간을 빨리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당연히 눈과 눈이 같은 높이에서 대화하는 것이 저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크리에이터 박위 씨가 저희 아침마당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초대석에서 대화를 나눴고 끝나고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저는 일어나서 갔고 가자마자 박위 씨가 앉아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대화를 했습니다. 박위 씨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박위 씨의 아버지께서 그 장면에 감동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드라마 PD 박찬원 감독께서 그 장면에 감동하셔서 저 MC는 진짜 MC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한 태도 자세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방송에서 시간을 맞춘다는 건 진행자의 덕목이 아니라 저는 편집자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방송의 진정한 편집자는 PD가 아니라 MC거든요. 다른 녹화 프로그램들은 PD의 편집을 거쳐서 방송이 완성되지만 생방송 자체의 흐름은 MC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흐름에서 저 흐름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서 저의 신조는 천이무봉입니다. 하늘 옷은 꿰맨 자국이 없다. 그 말은 곧 김재원이 진행하는 생방송은 편집 자국이 없다. 사실 아침마당을 진행할 때보다 강연백도시를 생방송으로 진행할 때 강연백도시 프로그램이 끝나고 9시 뉴스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보도본부에서 엄청 예민하게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거든요. 담당 PD와 협의를 했습니다. 무조건 59분 18초에 고개를 숙인다. 한 시즌 24회 모두 59분 18초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대가수께서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조건이 아버지 얘기는 안 하시겠다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질문은 하지도 말아주세요. 만약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도 꺼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분이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당신 스스로 아버지의 아픈 과거를 말씀하셨고 자기 마음속에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를 꽤 오랫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정신을 차리신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지난 아침마당의 34년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숱한 훌륭한 진행자들의 역량이 쌓여서 그렇게 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일단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복도식 아파트 8층에서 이사용 곤돌라를 타고 어머니의 관이 내려오는데 초겨울 찬바람에 그 관이 엄청 흔들렸어요. 그 관을 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도 저렇게 흔들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흔들리는 인생을 곤돌라에서
단단히 붙잡고 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다.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시곤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버지께서는 뇌경색 중풍 환자가 돼 있었고 제가 24시간 만에 들어와 보니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배변장애, 섭식장애가 같이 왔고요. 그때부터 아버지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을 2-3달쯤 하고 있을 즈음에 텔레비전에서 손범수 아나운서가 나오셔서 아나운서 모집 공고를 내셨고 또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혼잣말을 했는데 옆에 듣던 아내가 아무 말도 없었더니 다음날 병원에 올 때 KBS에 들려서 입사 지원서를 받아왔어요. 그렇게 아나운서 시험을 보게 됐고 저는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제가 산에서 굴러떨어지면서 우측 턱뼈가 부러졌어요. 우측 하악과두부 골절. 그 다음날 독도 경비대에 식량을 배달하는 해군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이송이 됐고 서울대 치과대학병원에 가서 급히 턱을 깁스하는 일이 펼쳐진 거죠. 이 하나하나의 못을 받고 그 아래 니와 윗니에 붙은 못을 철사로 연결해서 턱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죠. 이 사이로 들어가는 액체만 섭취하면서 2달을 보냈어요. 근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이 치료가 끝났을 때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떠는 2달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 사이 몸무게는 12kg이 빠졌고요. 사실 그 2달 동안 저는 이를 악착같이 발음 연습을 했어요. 다행히 무사히 간단한 재활 훈련을 거쳐서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고요. 2년 후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아나운서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발음 연습은 어금니를 물고 발음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더군요. 네, 노래 프로그램을 꽤 오래 함께 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노래 프로그램 30년을 해도 이 음치는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음치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옆에서 누가 노래하면 따라 부를 수는 있는데 혼자 부를 용기가 없어요. 쉽게 고백하면 중학교 1학년 음악 실기 시험 시간에 선구자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일송정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음이탈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음이탈이 일어나는 그 순간 옆에서 점수를 매기던 음악 선생님이 하고 웃은 거예요. 나름 참다가 웃으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 참고 있던 70명 반 학생들이 일제히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남 앞에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함께 진행하는 엄진 MC의 표현을 빌자면 그래도 아는 노래는 제법 따라 부르시던데요? 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냥 음치까지는 아닌 걸로. 하지만 혼자서는 못 부르는 걸로. 그래서 복면가왕은 못 나가는 걸로. 네. 사실 생각이 떠올라도 하고자 했던 말은 그냥 내보내고 그 다음 순서로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생각이 끼어들 때 하고자 했던 말을 멈추고 얘를 앞으로 내보내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뭐가 먼저다 어느 걸 나중이다 라고 생각하면 정말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의도적으로 생각을 뒤로 빼줘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개입 없이 입과 뇌만의 소통으로 뭔가 대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연습을 해야 해요. 네. 연습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30년 넘게 방송해왔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경험이고 연습이 됐어요. 저도 회사 30년 다니면서 여러모로 시도해 봤는데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 사람을 나에게 맞추도록 바꾸려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추어 주는 것이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효율적인 방법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에게 맞춰줄 수 없다면 저 사람을 고쳤을 생각하지 마시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그냥 경계와 관계를 지키는 거리만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손절이 정답입니다. 아침마당은 제 인생의 학교죠. 더 쉽게 말한다면 아침마당 출연자는 제 인생의 과외 선생님이죠. 제가 그분들 댁에 가지 않아도 그분들이 저한테 가르쳐주러 오시고 자신들의 인생 교훈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서 가르쳐 주시니까요. 사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동안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교육을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강의 갈 때마다 말씀드려요. MC들 PD 필요 없다. 그리고 흔히 MC, 특히 아나운서가 PD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작가 편이다. 제가 KBS를 떠날 때도 특히 아침마당을 하차할 때 가장 미안했던 스태프들은 작가들이에요. 오랜 시간 함께 해왔는데 사실 PD들보다 더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으니까요. 그들에게 뭔가 짐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했거든요. 저의 30년 방송 인생에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신 스태프들은 방송 작가 여러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동안 저와 함께 일했던 수백 명의 작가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 연달아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6화, 8화, 12화 다 봐야 합니다. 하룻밤에 다 보고 새벽에 잠자리에 들더라도 그 감흥과 그 감동과 그리고 그 연속선상에서 오는 그 절정감을 느끼는 걸 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동안 영화 보는 밤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KBS라는 인생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이 넓은 세상에서 활용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구나 하는 책임감은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서 하던 대로 할까봐 좀 걱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학교로 돌아가고 싶을까봐 걱정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밖에 나오면 다른 방송작가 여러분께서 저를 환대해 주시고 또 저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 주실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연락 주십시오. 가장 먼저 통화하는 분과 함께 일하겠습니다.